모던뮤즈님이 보내신 내용입니다. 교제 기간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만날 때는 저는 취준생, 전 남친은 휴학 후 스타트업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게 스타트업, 야, 이 고생길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사업하는 사람을,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내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딸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여자를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거 잘 아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소개팅한 날 전 남친이 장소를 미리 알아보고 오지 않아 30분을 헤매다가 식사를 했었는데, 대화를 하며 취향이 잘 맞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점이 비슷하고,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게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가치관이 비슷해서 저와 참 잘 맞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30분 헤맸던 일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연애 기간 내내 비슷한 일이 많았던 것 같네요. 저를 잘 챙겨주는 편은 아니었고, 서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구보다 지지해주자라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일이 중요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후 바로 취직을 했고, 휴학하고 창업을 했던 전 남친은 평일에는 항상 바빴습니다. 주말마다 남친 집에 만나 데이트를 했고, 둘 다 뚜벅이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둘이 연말마다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하고 함께 페스티벌도 다니며 함께 돈독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서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네요. 2년 정도 만났을 때는 서로 부모님도 뵙고 식사도 했습니다. 막연하게 서로 잘 만나다가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18년 초쯤 약 3년 연애 후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원이다 보니까 일이 좀 익숙해지며 워라밸이 좋아졌고, 퇴근 후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운동에 취미를 가지고요. 또한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결혼을 하며 결혼을 깊이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전 남친은 회사 대표가 되어 점점 더 바빠졌대요. 당연히 그렇죠. 사업은 잘 돼도 문제, 잘 안 돼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막연하게 32살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 남친이 이끌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르코쌤 강의를 그때 알았다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했을 텐데, 그때는 남친이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저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불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전 남친이 결혼을 원하는 저에게 우리 혼인신고부터 할까? 신혼부부 행복주택 알아볼까? 라는 말을 해도 집을 알아보거나 집을 안 사간다라는 식의 말이 없어서 결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얘기가 애매하던 차에 전 남친과 다툼이 잦아졌고, 전 남친의 일이 더 바빠졌고 매년 연말에 준비하던 파티를 거의 저 혼자 준비를 하였고, 여기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몰라요. 당연히 인생 한 번 사는 거지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도 2번, 3번씩 하는 사람들 잘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한번 해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자친구한테 우리 혼인신고부터 할까? 신혼부부 행복주택 알아볼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결혼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결혼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결혼은 조금 여러분들 연애하는 거랑은 다르게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간단히 그냥 혼인신고부터 하고 물이나 한 그릇 떠놓고서는 우리 서로 마음을 빌까? 진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이 될 문제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형식이나 되게 기분이 중요해요. 서로 간의 입장들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집안끼리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덜컥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부터 할까? 그렇게 하면 그쪽 부모가 좋아할까요? 우리 모던뮤즈는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혼인신고부터 하고 시작해도 우리 부모는 마음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 딸 보내는데 좀 좋은 데 보내고 싶지. 이게 기분 문제거든, 기분. 근데 그 기분이 되게 간극이 크면 결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미루크의 생존연애 들으시면서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 우리 서로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이면 다 되잖아.'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하시겠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전 남친을 만났고 서로 19년 이루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다가 전 남친이 2019년에 하고 싶은 일이 온통 일뿐이어서 제가 또 마음을 내려놨고, 그 다음날 제가 매일 오후 1시나 되어야 연락이 오는 게 불만이다. 출근할 때 카톡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제가 이것도 어렵구나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에 전 남친이 대답이 없었고 2주간 연락을 안 하다가 제가 장문의 톡을 보냈습니다. 전 남친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만나기로 한 날 전 남친이 나오지 않았고 전 남친의 장문의 카톡이 왔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연락하지 마라는 카톡을 보냈고 헤어졌습니다. 그쵸. 이 남자가 이제 너무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사업이 뭐 잘 돼도 바쁘고 안 돼도 바빠요. 그래 가지고 항상 바쁘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신경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오후 1시나 돼서 연락이 오고 뭐 출근할 때 카톡을 해 달라고는 했지만 그것조차 지키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거죠. 제대로 된 만남이나 이런 생각조차 하기가 되게 바쁜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친구가 불만이 생기지. 어떤 여자가 그냥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야 형식만 갖춰 놓고서는 그 데이트를 안 해 버리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명찰만 달아 주면은 끝이에요. 제가 제외를 많이 시켜 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식에 너무 치중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껍데기에 좀 치중하지 말고 어떤 데이트를 하고 어떤 만남과 어떤 대화를 해야지 우리가 좀 즐거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보다도 내가 어떤 식의 데이트를 해야 즐거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그 만남이 행복해지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 단계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즐거운 만남, 즐거운 대화, 즐거운 연인 관계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식에 되게 치중합니다. 어떻게든 이 관계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해요. 형식만 갖추고선 지금 보셨다시피 데이트도 없고 연락도 없어도 괜찮은지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작정 매달릴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매달리셔야겠죠. 아무튼 이 남자친구가 지금 보여주는 행동 태도는 '난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경 못 써 준다.' 이런 느낌이죠. 2주 안 보다가 제가 보낸 카톡 내용 엄청 긴데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떤 입장이고 너는 어떤 입장이야. 그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 그러겠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바빠서 널 신경 못 써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인제 여자들은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너가 이럴 정도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제가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안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여자친구로서 만나고 관리를 받기를 원하는데 너는 제대로 관리를 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불만이다. 근데 이게 너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준 거는 너가 네 여자친구의 모던 뮤즈보다 너 개인의 사업이 더 좋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상황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항상 이렇게 뭔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문제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 맞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너무 공부를 잘하려고 학원을 한 3-4개 끊어 놨어. 예를 들어서. 근데 학원을 다니다 보면 되게 지치고 힘들 때도 있잖아. 그러면은 '아 너무 힘들다.' 하고선 좀 쉬려고 앉아 있었더니 엄마가 "야 너 지금 하는 태도 보니까 너 별로 공부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로만 표현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지금 너무 학원 다니느라고 너무 지쳐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 공부를 좋아하면 지치는 것도 없어야지. 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나 기대치만큼 행동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 자체가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딸 낳으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안 보낸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관리를 못 해줘. 이거는 상황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당연히 그 공무원 시험에 붙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루 왼중일 하게 되는데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렇게 계속 몇 시간씩 하루에 24시간씩 10시간, 12시간씩 하면요. 질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의 문제라고 안 보고 그냥 마음의 문제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만난 사람과 한 2달 정도 만나다가 장거리여서 헤어졌고 이 시기에 이제 미루크쌤을 알게 되어 강의도 보고 상담도 받고 다른 남자도 만나며 작업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2019년 5월에 전 남친에게 한번 연락이 와서 보기로 했는데 제가 중요한 다른 일이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그 후에 6월에 연락해서 티켓 환불 얘기를 나누었고 제가 요즘 잘 지내지? 라고 말을 더 했는데 그 후로 일십하더니 끝났다고 해요. 저는 2019년 11월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만난 남친이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케어를 잘 해줘도 결혼해도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정도의 생각이지만 저도 아직은 잘 맞는 부분이 부족해서 결혼 후의 삶이 잘 그려지지 않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남자친구가 계속 생각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나시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대로 3개월마다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카톡이 차단당한 상태인 것 같아요. 계속 연락은 취하고 있는데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자애가. 그거는 차단이라는 의미죠. 앞에 우리 카톡 보냈을 때 1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차단입니다. 차단이 당했으면 당연히 연락을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계속 보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연락 수단으로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사실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제대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차단을 해놓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방식으로 연락을 하면 연락은 받을 거라고 봅니다. 연락 방식을 좀 바꿔보셨으면 하네요.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차단인 것 같으면 계속 카톡을 보내지 말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뭔가 이 연락 수단을 변경해 가면서 연락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요. 그건 차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죠. 제가 전에도 옛날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계속 왜 카톡이 차단당했는데 차단을 풀지도 않고 계속 연락만 하고 계시죠. 카톡 차단 푸는 방법은 카톡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해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전에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올 차단당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뭐 이게 저희 카페에서도 올 차단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지만 어떤 분이 올 차단당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인가 제 카테고리아 기간 지나가지고 이제 다 차단당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분은 하도 다 차단당해가 그래가지고 이메일 보냈거든요. 이메일 보내가지고 제외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보내가지고 연락했더니 연락받고 차단 다 풀렸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뭐 얘가 대답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시무룩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있냐면 잘 지내라고 보냈는데 4개월이 지나도 일이 안 없어지는 거야. 아, 선생님 일이 안 없어져요. 저 완전 끝났죠? 막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길래 아유 일단은 기다려 보시라고 해가지고 제 카테고리아 기간 지난 다음에 제가 이게 카톡은 차단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문자나 이제 전화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받아서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너무 비극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카테고리아 기간이 지나면요 대다수 좋게 받아들이고 호의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5,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연락을 부정적으로 받는다는 건 기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우리를 터부시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카테고리아 기간 이후에 연락이 되고 제외가 될 가능성은 한 8, 90%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했을 때 받을 확률은 굉장히 높고 받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제휴가 되냐 안 되냐는 나눠지겠죠.